이번 시간에는 이제 9강으로 넘어가서 잡종 및 아까 이제 잡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잡종 및 재배 품종들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붙이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자, 잡종 분류군을 아까 이제 노소택사라고 한다 얘기를 했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종간 잡종, 속간 잡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잡종, 잡속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잡과는 거의 이제 없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내가 아주 오래 전인데 국제식물학회에 갔더니 러시아의 과학자가 해바라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민들레를 잡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바라기하고 이제 민들레는 아까와 다른 식물이기 때문에 그게 잡종 형성이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정말 그거 만들었으면 씨를 한번 보내줘 봐라. 그러면 내가 DNA 분석을 해주겠다. 그래서 DNA 분석을 하면은 이게 잡종인지 잡속인지 금방 아니까. 그래서 이제 씨앗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그 씨앗을 DNA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해바라기야. 민들레 제놈은 1%도 없어. 이제 어여튼 그렇게 이제 속이 멀어지면 잡속도 형성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자연에도 일부 잡속이 있고 잡종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이제 프루누스 에도엔시스 하면은 우리는 왕벚나무에 마쭈무라 왕벚나무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펜둘라하고 스페시오사 사이의 잡종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 에도엔시스라는 종소명 앞에 X자를 붙인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브라소캐틀레아 하면 이건 이제 난과식물인데, 요거는 속간 잡종입니다. 브라소볼라하고 캐틀레아 속 사이에 만들어지는 잡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종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다 브라소캐틀레아라는 뭐냐면은 잡속 이름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난과식물은 종이 굉장히 많은데 자연계에서는 잡종, 잡속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종의 바운더리를 유지하는 게 대부분 폴리네이터에 의해서 유지되는 경우도 많고, 이 이콜로지컬 니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거를 재배하면서 그와 같은 하이브리드 베어리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뭐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교배를 시키면 잡속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재배하는 난식물들은 계통이 복잡해. 자, 여기 지금 이제 그래서 캐틀레아, 브라소볼라하고 캐틀레아 속 사이에서 만들어진 아우란지라는 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브라소볼라의 투베르클로시스라고 캐틀레아의 폴베시아라는 종 사이에 만들어지는 잡종이다. 또 다른 종 사이에 두 속의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들도 속명은 저와 같이 잡속명은 같이 붙이고 이제 종소명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배나무하고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마가목에 유사한 유럽의 아리아라는 속이 있는데, 이것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소르보피루스라는 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르부스하고 피루스하고, 그러니까 소르부스가 뭐냐면 마가목 속이고 피루스가 배 속이에요. 근데 이제 배도 우리나라 배는 둥글둥글하고 뭐 나주배니 화성배니 하는 것들이 보면 둥글둥글하고 지백이 많은데, 여러분들 서양배라고 그래서, 서양배는 뭐냐면 길쭉하면서 호롱박 주머니 같이 위쪽이 뚫뚝한 배가 있죠. 이게 이제 서양배인데, 그게 이제 학명이 코뮤니스예요. 피루스 코뮤니스. 그래서 이것들 사이에서 소르보피루스가 만들어져요. 여기 소르보피루스는 소르부스 속 곱하기 피루스 속이라는 뜻인데, 이건 이제 옛날에 아리아 에둘리스가 소르부스 에둘리스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소르부스로 지금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리아 속으로 지금은 이제 바꾸어 가지고 피라리아라, 피루스 플러스 아리아를 합성한 속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요게 그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내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인터넷에서도 아무 사진이나 가져오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는 이게 공개된 사진을 가져온 건데 보면은 배같이 생겼는데 배는 아니고 꽃도 배같이 생겼는데 조금 다르죠. 열매도 배같이 생겼는데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마가목 종류하고 유럽 마가목하고 그다음에 서양배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속식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목련꽃 중에 저기 마그놀리아 곱하기 솔랑겐시스 이건 데누다타하고 릴리프로라 사이에 만들어진 잡종이다. 그다음에 이제 하디아나 캐틀레아 하디아나 하면은 캐틀레아의 두 종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자로 우리가 노스텍손을 표시를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잡속 및 잡종으로서 이제 디기탈리스라고 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재배하는 뻘바라는 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속내에 같은 속내의 종간 잡종이다고. 그다음에 이제 거버라도 요즘 이제 많이 꽃집에서 꽃을 판매합니다. 요즘은 이제 꽃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런 뭐 이파기니 뭐니 이런 꽃다발 속에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가는 꽃인데 저 하이브리다라는 뜻은 잡종인데 어느 종과 어느 종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인지 모를 경우에 하이브리다라고 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DNA 분석이라든지 요즘 이제 테크닉이 좋아지니까 이걸 분석해 보니까 제임소니아하고 비리디폴디아 사이의 잡종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오돈토 온시디움은 오돈토글로슴하고 온시디움 속 사이에 만들어진 잡종이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온시디움이고 저기 왼쪽에 위에 사진이 디기탈리스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아스코센드라 그러면 아스코센드라하고 반다하고 사이에 만들어진 잡종이고 아라크노프시스 로제아 하면은 아라크노프시스하고 호접란인 팔레오노프시스 사이에 만들어진 이런 잡속 식물이에요. 특히 난과 식물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통관계가 복잡해서 3속 이상 잡종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라일리오 칼탈스로네 하면 LCR로 약자로 쓰는데 라일리아 속하고 저기 맨 오른쪽에 노란 꽃이 라일리아고 그다음에 가운데 빨간 꽃이 캐틀리아고 그다음에 칼란트론이 저기 아래쪽에 흰색 꽃인데 이 세 속간 잡종으로 탄생한 게 왼쪽 위에 있는 라일리오 칼탈트론이에요. 그래서 3속 이상의 잡종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나무과 식물에서는. 그러면 저거를 그러면 뭐를 먼저 부르고 뭐를 나중에 부르느냐 여기에도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놈의 몇 프로 정도 지놈을 먼저 많이 기여하는가 그리고 나중에 잡종이 만들어진 형성에 관여했는가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이렇게 3속 이상의 잡속의 경우에는 이거를 만든 사람 그 사람 이름에다가 ARA 합성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샌드라라 하면은 이게 뭐냐면 샌드라는 사람이 만든 3속 잡종이다. 그래서 로니아도 마찬가지로 론이라는 사람이 만든 3속 또 이 경우에는 3속 이상이니까 4속의 잡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잡종 잡속에 대해서 표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X자를 표시할 때 그냥 문자 기호 X를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컴퓨터 키보드에서 알파벳 X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알파벳 X 가지고는 일반 X자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원래는 기호 X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품종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벼 하면은 벼의 품종이 굉장히 많아.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벼 품종 중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벼들이 무슨 통일벼니 다소학 품종이 주류를 이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은 쌀이 부족하니까
쌀을 일단 양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선호했어. 그래서 다수학 품종이 선호가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쌀을 맛으로 우리가 먹어. 맛이 좋은 쌀, 미질이 좋은 쌀, 밥을 했을 때 우리 기호에 맞는 쌀을 재배를 해요. 그렇지만은 생산량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그렇게 옛날 같이 높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호도는 계속 바뀌어.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귤이 귀할 때는 제주도에서 감귤 하나씩 먹으면은 굉장히 행복했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귤 천혜향 무슨 향 해도 이것도 또 맛이 없네. 계속 새로운 품종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요. 그러면 그런 품종 이름들은 어떻게 붙이는가? 예를 들어서 장미 같으면은 현재 품종이 4,000종 이상의 품종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품종과 종을 구별하지를 않아요. 품종도 종이고 종도 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런데 이제 계통 분류 학상으로 종과 품종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류 계급으로 따지면은 종 밑에 아종, 아종 밑에 변종, 변종 밑에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품종은 굉장히 자연 품종도 있을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든 품종들이 많아. 그래서 장미를 얘기를 들자면은 줄장미도 있고 또 줄장미 같이 이렇게 줄줄이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직립에서 산 장미도 있고 또 꽃이 빨간 놈도 있고 겹꽃인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찔레나무 같이 겹꽃이 아닌 것도 있고 우리나라 해당과 같이 가시가 잘 자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세계적으로 약 한 400종이 있는데 품종은 400품종이 넘어 이제 4,000품종이 넘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극심한 케이스에는 데이릴리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원추리라고 하죠. 봄에 원추리 나물도 먹고 그러는데 원추리는 세계적으로 종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0여 정도 안 되는데 품종은 10만 품종이 넘어요. 인간들이 다 이게 만들어낸 품종들이 아까 난과식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품종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래서 이제 품종을 우리는 영어로는 컬티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종은 변종인데 컬티베이션 상태에서 만들어진 변종이다. 그래서 재배 변종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따옴표 안에 넣는데 반따옴표죠. 법칙이 기본 법칙이 30자 이내 또는 10음절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 이름은 안 된다. 음절이 너무 길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문자로 그냥 표기한다. 이탈릭으로 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게 뭐냐면 법칙이고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이름이 있어. 아무 그냥 숫자로만 1111 3250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기 핸드폰 번호로 품종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를 써서 만들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단어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무슨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 집 개새끼 이름을 붙여. 개새끼라고. 그러면 그런 이름은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욕이 되는 이름은 못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품종 소명은 쓸 수가 없고 그리고 혼돈을 기존에 있는 품종들과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이름은 쓸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요 식물군에 따라서 이거를 이 품종명은 맞다 안 맞다를 판정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기관들에서 이 품종명을 우리가 새로운 신품종을 이제 등록을 하려면은 먼저 이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과정을 거쳐서 품종명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품종명만 갖는 경우도 있고 이제 품종명에 이제 라이선스가 같이 이제 나와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박에 아주 단 수박이 있어서 이걸 슈가 베이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럴 경우에
시트룰루스 라나투스가 뭐냐면은 수박의 학명이에요. 거기에 반 따옴표 안에 슈가 베이비가 들어가는 두 단어죠. 그리고 이제 글자는 30자 이내니까 문제가 없고 두 단어니까 두 단어는 다 SB는 다 대문자로 써야 되고 저거는 이탈릭으로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품종 소명이 슈가 베이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종들 사이에서 잡종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또 품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속명만 쓰고 슈가 베이비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일반명에다가 슈가 베이비를 써도 인정을 해준다. 워터멜론, 수박의 슈가 베이비다 그런 뜻이에요. 호박의 쿨쿨비타 페퍼 하면은 그 중에 이제 테이블 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음절로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품종 소명을 붙이는지 여기에서는 IUPOV라고 해서 IUPOV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식물명명규약에 부속된 하나의 명명규약이에요. 그런데 식물명명규약에서는 재배 품종에 대해서는 이제 IUPOV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품종 소명을 제대로 쓴 거하고 잘못 쓴 거 아래쪽을 표기를 해놨는데 이제 포플라 나무 중에 미류나무죠. 포플루스 중에 나이그라라는 종의 하모이라고 하면 이름절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이제 반 따옴표로 쓰면 저거는 이제 품종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포플루스 중에 미류나무입니다. 델토이데스 마시라는 이제 명명자가 있고 그 이후에다가 이제 스톤빌 뷰리 해서 스톤빌 뷰리라는 이제 품종이라는 얘기고 또는 포플루스에서 보랄레라든지 아까 이제 속명만 써도 된다고 그랬고 살릭스의 비미말리스 아이슬란드, 살릭스 풀프라이아, 린네 명명자까지 쓰고 알레가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살릭스 크리스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옛날에는 이걸 인정을 했는데 CV 컬티바라는 이 약자를 옛날에는 썼어요. 근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품종소명 표기법이다 그런 뜻이고 또 반따옴표를 쓰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고 또는 풀 따옴표, 두 개 따옴표를 써도 잘못된 이름이고 또는 CV하고 반 따옴표를 같이 써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이제 엄격하게 그래서 품종 소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내가 만들어서 특허를 받았던 이제 품종들인데 우리 연구실에서 이제 난과식물 연구를 하면서 이제 풍란에 펠카타 청산이라는 품종, 여기는 청산도에서 우리가 이제 모종을 가져다가 이걸 변형시켜서 주로 이제 풍란들은 잎이 좀 길쭉길쭉하는데 이건 짧아요. 그래서 청산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산이 다른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로 하이폰으로 처리해서 소문자로 그냥 쓴 거예요. 청산. 그다음에 이제 이 덴드로비움 중에 석곡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모닌리폼의 로얄 드림, 그다음에 이제 상금, 그다음에 보길도 이름을 따서 보길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저것들은 다 새로운 품종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저거는 이제 로얄 드림하고 상금 그다음에 보길은 이 석곡을 감마선을 쪼여 가지고 이 돌연변이를 유도해서 무늬가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길은 가운데 주로 무늬가 들어가 있고 상금은 가장자리에 무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길은 끝 부분에만 그 여변을 따라서 노란색 무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품종 등록이 된 것들입니다. 자, 품종에도 유사한 품종들을 묶어 놓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품종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한 품종. 서로 비슷비슷한 품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귤 하면은 귤 중에 조생귤이 있고 만생귤이 있어. 근데 이게
별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농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조생귤은 결과적으로는 추석 무렵에 출하가 가능하고 만생귤은 1월 이제 구정 무렵에 출하가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중간쯤 어중쩡하게 생산하는 것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농업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조생귤, 군 이렇게 우리가 군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품종의 군은 가로 안에 그룹명을 쓸 수 있다. 여기 지금 이제 목초 자원 식물 중에서 롤리움 페레리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요즘은 소를 키우려면은 다 사료를 먹여서 키우죠. 건초도 먹여서 키우죠. 사료, 건초. 그래서 이제 사료 작물인데 이 사료 작물도 언제 생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초봄에 생산하면은 소들이 별로 먹을 거 없을 때 이제 괜찮으니까 이게 이제 얼리 그룹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덴버 비버 이렇게 품종인데 이거는 이제 얼리 그룹에는 덴버 비버도 있고 뭐 또 다른 품종들도 있겠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품종에 하나하고 군을 표시할 때는 가로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이거는 영어로 표기를 하고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이때 그룹은 생략이 가능하다. 벨링감 하이브리드 그룹 하면은 릴리움 이거는 이제 벨링함 하이브리드 그룹입니다. 요거는 백합 종류 중에서 품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쑥산이라는 뭐랄까 품종군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점심 먹었죠? 여기 지금 이제 멜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출하가 되는 여기 노란 참외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조금 보기 싫은 어려운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참외밭에 가면은 이런 참외가 훨씬 많았어요. 개구리 참외. 그래서 개구리 참외를 옛날에 막과라고 그랬어. 막과, 진막과. 그래서 일본 이름이 막과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멜론 종류 중에 원래의 멜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기 왼쪽에 맨 오른쪽 그러니까 참외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 저게 이제 머스크 멜론 그룹이고 그게 이제 기본 그 타입이 속하는 군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피안 칸탈루프 그룹 그 다음에 표면이 매끈한 그룹 이걸 우리는 허니듀 그룹이라고 그래. 허니듀. 여러분들 허니듀가 뭔지 알죠? 멜론 중에 조금 달콤하면서 표면이 매끈한 멜론 종류들 허니듀 그룹.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멜론 하면은 표면이 이렇게 네트 형태로 이렇게 우둘투둘한 그런 멜론을 많이 재배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아메리칸 칸탈로프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로피안 칸탈로프 그룹은 뭐냐면 저 위쪽에 있는 건데 표면이 네트가 없어요. 무늬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져보면 매끈해. 이런 이제 것들이 전부 다 멜론이에요. 멜론. 참외는 멜론이냐 같은 종이에요. 참외도 멜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학명을 참외를 포함해서 멜론 학명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뭐랄까 자동명을 갖는 게 쿨쿠미스 멜로 린네 버라이어티 멜로예요. 이거는 이제 명명자가 없죠. 이게 이제 머스크 멜론이 기본 종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기 오른쪽에 있는 바와 같이 이 무늬가 골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표면은 무늬가 있기는 있는데 우둘투둘하지는 않는 이 머스크 멜론이 기본은 그러니까 변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피안 칸탈로프라고 해서 칸탈로프엔시스 버라이어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칸탈로프 레티큘라투스고 요거는 뭐냐면 네트가 뚜렷해요 표면이. 그리고 이제 이노도루스 그룹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허니듀 멜론이에요. 표면이 매끈한 것들. 주로 이제 동남아라든지 서아시아 이런 데 가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참외나 개구리 참외가 속하는 거는 마콰 그룹이라고 그래요. 마콰 그룹. 그래서 버라이어티 마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룹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변종을 뭐랄까 분류학적으로 변종 단위를 여기서는 그룹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6개의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참외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은 쿨쿨비타 멜로,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막화 막기노인데 학명은 이걸 이제 아까 그 품종군으로 표시하면 쿨쿨비타 멜로 가로하고 막화 그룹의 개구리 참외니까 프로그 참외. 이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주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생산하는 지금 이제 노란 참외는 꽃감 참외라고 그래서 품종명이 곡감 참외입니다. 마카 그룹에 속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먹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있는 이런 식물들을 품종명을 어떻게 표기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사진은 내가 열대의 과일 자원이라는 책을 쓸 때 이제 귤 종류를 저기 지금 모아서 사진을 찍어 놓았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금귤에서 낑깡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라임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레몬 노란색, 그 다음에 작은 둥그란 게 우리 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한라봉, 그 다음 가운데쯤 있는 게 우리가 먹는 오렌지, 그리고 한라봉,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자몽 종류예요. 자몽보다 더 큰 귤은 여러분들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에 가면은 우리 사람 머리만한 귤이 있어. 그 큰 귤이에요. 맥시마. 자, 그래서 귤은 계통이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푸멜로라고 하는 게 시트루스 맥시마예요. 그러니까 큰, 우리말로는 내가 이걸 이름을 통일해서 큰 귤이라고 붙여놨어. 큰 귤. 귤 중에 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동남아에 가면은 주로 이렇게 귤을 까가지고 큰 귤을 이렇게 몇 개 길가 같은 데 놔두고 그걸 까가지고 이렇게 비닐에 싸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큰 귤이에요. 그게 동남아가 원래 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귤, 이거는 이제 중국 남서부 쪽이 원산인데 이거를 영어로는 만다린이라고 그래요. 만다린. 그래서 이게 일반 귤이에요. 그래서 귤과 큰 귤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 오렌지예요. 근데 이제 오렌지도 아까 이제 만다린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쓴 오렌지가 있고 단 오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재배하는 게 단 오렌지예요.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또는 뭐 플로리다 이런 데서 우리가 귤을 수입을 하는데 이게 신대륙에는 원래 귤이 없었어요. 우리 캘리포니아 오렌지 하는데 그게 차이니스 오렌지예요. 결국은 중국 오렌지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유자 종류예요. 유자는 껍질이 두껍고 껍질이 우둘투둘해요. 여러분들 유자차 먹어봤죠? 마셔봤죠? 그리고 이제 불수감, 저렇게 이제 뭐냐면 불자에 이런 손가락 같다고 그래가지고 불수감, 이것도 이제 유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유자하고 여기 사워 오렌지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 그러니까 사워 오렌지는 또 귤과 큰 귤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죠. 그것 사이하고 유자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 레몬이에요. 레몬. 그 다음에 이제 라임은 뭐냐면은 여기 아까 시트론하고 또 다른 종인 마이크란사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에요. 그 다음에 낑깡하고 아까 얘기했던 귤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 칼라모딘이에요. 칼라모딘이라고 해서 몇 년 전인데 우리나라 저기 식물 검역소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수입업자들이 칼라모딘을 엄청 수입을 몇 컨테이너를 수입을 했는데 칼라모딘이 도대체 뭔지, 이게 수입을 해도 되는 건지 허용을 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귤은 생귤을 이렇게 이제 수입을 허용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은 이 시트루스 캔커라고 그래가지고 시트루스 크롭에 이게 그 감염시키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다 거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오렌지도 수입할 때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만 수입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데 오렌지는 수입을 못 해요. 여러분들 이제
동남아에 가면은 망고가 굉장히 많은데 태국 망고의 일부하고 필리핀 망고의 일부만 우리나라에 현재 수입이 돼. 다른 망고는 수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질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튼 그래서 칼라모딘이 뭐냐, 나한테 도대체 그 정체를 조금 제대로 알려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저거 수입 못하고 다 폐기 처분됐어요. 여튼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낑깡하고 귤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귤의 원래 원산지는 이게 이제 운남 쪽 남쪽 지방에서부터 인도차이나 북부 지역에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어 갔는데, 자, 우리가 먹는 귤 내가 학명을 여기 정리해 놨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길가에 많이 재배하는, 가을에도 이쁘라고 이렇게 재배하는 하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학명이 나쭈다이다이 하야타인데, 이건 이제 맥시마하고 귤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일 걸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아직 그 기원을 잘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만다린 또는 만다린을 탄저린이라고 그래요. 일반 귤하고 오렌지 사이, 스위트 오렌지. 스위트 오렌지는 아까 귤하고 큰 귤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오렌지. 그래서 학명이, 오렌지 학명이 시트루스 고바기 사이넨시스, X가 붙어 있어. 이거는 뭐냐면 잡종이라는 뜻이야. 잡종이 무슨냐면 귤하고 큰 귤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 중에서 사워 오렌지가 있고 스위트 오렌지가 있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게 오렌지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는 사이넨시스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거를 다시 오렌지 탄저린, 그러니까 귤 쪽으로 백크로스를 시킨 거예요. 귤 종류. 자, 여기 지금 간단하게 다시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얘기합니다. 귤하고 큰 귤하고 사이에서 잡종을 만들어 가지고 잡종인 오렌지를 만들어서 이 오렌지를 다시 귤 쪽으로 백크로스를 시킨 거를 우리는 아까 그룹명으로 탕골 그룹이라고 그래. 탕골 그룹. 이걸 우리말로는 망감류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먹는, 왜 내가 망감류를 얘기하면 한라봉, 레드향, 진지향, 황금향, 천혜향 이런 귤 종류는 다 망감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래서 저기 지금 내가 학명을 표시해놨어. 그런데 이 오렌지를 이쪽으로만 백크로스를 시키는 게 아니고 큰 귤 쪽으로도 백크로스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우리는 탄젤로라고 그래요. 탄젤로가 뭐냐면은 주로 자몽 또는 지금은 슈퍼마켓 가면 스위티라고 있어. 스위티, 자몽 그룹이 탄젤로 그룹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품종명으로 그룹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한라봉은 학명이 어떻게 됐냐? 시트루스의 그룹으로 표시하면은 탕고루 그룹이에요. 그리고 품종명은 시라누이에요. 요거는 이제 청견이라는 품종에다가 청견은 또 뭐냐면은 온주 밀감의 한 품종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 오렌지 사이의 품종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 그거를 또다시 병감류 푸엔시스에다가 잡종을 시킬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병감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귤하고 큰 귤 사이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품종이에요. 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저걸 한라봉이라고 하느냐? 그냥 우리말로 그냥 부르기 쉽게, 복잡하니까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니까 한라산 같이 뾰족하니까 중간 부분이, 그래서 한라봉이라 하자 그런 거예요. 원래는 시라누이가 품종명입니다. 레드향도 마찬가지. 저기 지금 내가 기원을 적어놨어요. 진지향, 황금향, 천혜향, 요즘 이제 뭐 카라향, 좀 향이 좋은 거, 이런 이제 귤류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유통이 되는데 한라봉이 제일 많고, 요즘 이제 레드향, 진지향, 황금향, 천혜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탕고루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을 따지면 이런 품종들이 결국은 잡종이 만들어진 거다.
귤 재배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사람들의 미각이 끊임없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품종들을 계속해서 육종가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잡종 그룹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노소택손과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개념인 그렉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렉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난과식물 잡종에만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런 이제 품종을 난과식물에만 적용하는 이름을 우리는 이제 그렉스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렉스요. 이 그렉스는 뭐냐면은 아까 캐틀리아 하디아나 그렉스 하면은 이 GX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하디아나. 그런데 이제 엘레노르 그렉스 또는 프린스 존 그렉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캐틀리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 종 사이에 만들어진 잡종이요. 왈스테이비치아하고 도니아나. 그런데 이걸 우리가 노소택손 네임으로 하면은 이 이름은 이게 암컷이 됐든 이게 수컷이 됐든 이게 암컷이 됐든 이게 수컷이 됐든 또는 이들 사이에서 백크로스가 만들어진 거든 뭐든 간에 다 뭐냐면은 잡종이겠죠. 하나의 잡종명으로 쓰겠죠. 그런데 이 잡종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백크로스를 시키는데, 이쪽으로 백크로스 시키면은 새로운 그렉스 이름을 줄 수 있고 또 이쪽으로 백크로스 시키면은 또 새로운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잡종에 새로운 그렉스 이름을 주고 그 잡종을 또 다시 양쪽으로 백크로스 시킨 거를 또 다른 그렉스 이름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그렉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잡종보다는 더 분화된, 뭐랄까, 명확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노소택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념은 난가식물에만 이용한다. 왜냐하면은 난가식물의 잡종을 만들다 보면은 한쪽으로는 어머니일 때는 잡종이 되는데 아버지일 때는 잡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즉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종하고 B라는 종 사이에 잡종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백크로스를 시키는데 이게 잡종이에요. 이쪽으로는 백크로스가 되는데 이쪽으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암컷일 때는 잡종이 되는데 수컷이고 이게 수컷이면은 잡종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렉스 네임은 잡종의 노소택손과는 다르고 양쪽으로 다 된다고 했을 경우에 잡종 사이에도 세 개의 그렉스 이름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이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싱가포르 식물원에서, 여러분들 싱가포르 가면은 꼭 한번 들려볼 만한 곳이 싱가포르 보타니컬 가든이에요. 싱가포르 식물원. 돈도 안 받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난원이 있어. 난원에 내가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문재인 김정숙 난이라고 붙어 있어. 왜냐?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식물원이 난 육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 난들을 개발해 가지고 세계 국빈들이 싱가포르 왔을 때 이름을 붙여줘. 품종명을. 그러면은 기분도 좋고 애교도 스무스하게 풀리고, 이걸 우리는 난애교라고 그래요. 난애교로. 동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취임하고 뭐 승진하고 하면 난화분을 많이 보내죠. 그것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건데, 그때 이제 나는 2018년에는 내가 못 가봤고 그 이후에 내가 이 사진을 찍어온 건데, 이 사진이 2018년 사진이겠죠. 거기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 파필리오 난다, 문재인 앤드 김정숙. 여기 반따옴표가 지금 생략돼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은 해놓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난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난이냐? 파필리오 난다, 메릴 엘 벨추이스라고 하는
아까 그렉스 이름이에요. 저게 그렉스하고 반다 프린세스 블루라는 그렉스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잡종이다. 내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느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이 대통령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외국 이렇게 방문하고 할 때. 그래서 이걸 신문에 대서 특필을 했어. 별로. 근데 여기 가보면 배용준 난도 있고, 겨울연가 한참 저거 할 때, 이제 배용준 난은 배용준이 여기 난 연구에 도네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름 붙여서 배용준 난도 있고, 뭐 세계 유명한 사람들 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여왕 난도 있고, 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여튼 간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저렇게 표현해야 돼. 파필리오 난다 문재인 앤더 김정숙. 그러면 저거 단어가 둘, 셋, 넷, 5단어예요. 그리고 각 품종명에는 대문자로 음절마다 집어넣어져 있으니까 올바른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신문들에서 이걸 대서특필을 했는데, 이 품종명을 제대로 쓴 신문이 하나도 없어. 왜? 과학부 기자들도 물론 잘 이해야 못하겠지만 정치부 기자들이 주로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은 뭐 이 품종명이나 학명에 대해서 이게 뭐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지요. 좀 공부 좀 하세요. 모르면은 조금 물어보고 쓰고. 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튼 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패디그리를 분석한 겁니다. 이걸 왜 그러면은 이 파필리오 난다 메릴 엘 벨리치우스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렉스 네임하고 반다 프린세스 블루가 이 두 개의 그렉스 이름이 어떻게 해서 기원했느냐? 이게 이제 아버지 쪽, 어머니 쪽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잡종이나 이런 이제 잡분류군을 쓸 때는 어머니가 먼저예요. 레이디 퍼스트야. 그래서 먼저 쓴 게 어머니 쪽이고 반다 프린세스 블루가 아버지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다. 그런데 그러면 어머니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파필리오 난다 미스 조아킴하고 반다 샌더리아나의 사이의 잡종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파필리오 난다 미스 조아킴이 뭐냐면은 필리핀 국화예요. 저기 싱가포르 국화예요. 싱가포르 국화. 미스 조아킴이. 근데 이 미스 조아킴은 파필리오 난다는 이 파필리오페들룸 테레시스하고 후커리아나 사이에서 만들어진 파필리오 난테 테레스하고 후커리아나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에요. 그래서 왜 싱가포르는 잡종을 국화로 선택을 했느냐? 싱가포르에 이민족이 뭉쳐서 같이 산다. 중국계도 있고 말레이시아계도 있고 많은 민족들이 같이 산다고 해서 이 국화를, 잡종을 국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 조아킴을, 그러면 그게 이제 어머니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할머니 뻘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할머니의 할머니 쪽, 그러니까 4대 할머니 정도의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자기 나라 국화의 피가 흐르는 후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버지 쪽은 그러면 뭐 하느냐? 아버지 프린세스 블루 반다는 또 다른 아까 그렉스 네임인 제니 하시모토하고 코에룰라라는 종 사이에 만들어진 잡종이고, 제시 하이무토는 또는 샌드리아나하고 오노메아는 그러면 또 뭐냐면은 로스칠리아나 또는 이제 로스칠리아는 뭐냐면은 이런 두 종 사이 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종이 관여되어 있는데, 반다 샌드리아나의 지놈이 46%, 코엘리우네가 28%, 테레스가 12.5%, 후커리아나가 12.5%, 파필리오 난다 하고, 그러니까 반다 속 사이에 만들어진 잡종인데 그 기여도는, 지놈 기여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파필리온한테 미스 조아킴이에요. 싱가포르 국가예요. 자, 이래서 그래서 이 뭐랄까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쓴 품종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 국가의 피가 흐르는 품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물러났지만 조앤 질 바이든 난도 있고 뭐 여러 아까 얘기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우리 집에 보내준 캐틀리아 난이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일반 캐틀리아하고는 좀 많이 달라. 근데 꽃집에 가면 지금 제일 많은 캐틀리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학명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링 캐틀리안테야. 근데 링 캐틀리안테는 링코라일리하고 캐틀리아하고 구아란테하고 세 속간의 잡종이에요. 그래서 저 중에서 그는 링 캐틀리아 심퐁 리를선 영민 골든 베이비예요. 심퐁 리를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여기서 뭐냐면은 그렉스 네임이고 저기 지금 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용민 골든 보이가 뭐겠어요? 품종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명명자는 WC 후앙이라는 사람 2004년에 만든 건데 이게 이제 그 페디그리를 분석을 해보았더니 어머니 계열은 어떻고 그 다음에 아버지 계열은 어떻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구아리안테 아우란티아카의 지노미 31.35%, 그 다음에 캐틀리아 도니아나를 비슷해 포함해서 캐틀리아 속에 19종이 잡종에 관여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할아버지 계속 따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끝이 기본 종이 나오겠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19종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지놈이 64.45%, 그 다음에 캐틀리아 그러니까 지놈이 차지하는 게 제일 많은데 이거는 이제 19종이 차지하는 변이고, 그 다음에 링코라일리아가 2종이 관여되는데 4.3%. 그래서 전체 지놈 컴포지션에 그러니까 이 품종의 합성에 결과적으로는 22종이 관여됐다 그런 얘기예요. 22종의 3속이 관여한 품종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둬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렉스 네임하고 품종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노스 텍손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시골에 가면은 감나무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쪽 가지는 단감이 열고 이쪽 가지는 쓴감이 열어. 그래서 전목, 이런 걸 우리는 전목 잡종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키메라예요. 여기 인어공주 같이 반쪽은 어류고 반쪽은 사람이고. 그래서 키메라. 즉 키메라의 저기 가운데에는 라일락 꽃인데 하나는 뭐냐면 바이올렛 꽃이 피고 하나는 흰 꽃이 피어.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게 금사슬 나무 종류인데 콩가식물인데요. 보라색하고 노란색 꽃이 피어요. 이건 잡목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키메라를 만드는 경우는 플러스로 표시한다. 그래서 시린가 플러스 코렐라테 하면은 불가리스하고 차이넨시스하고를 접목시킨 거다. 근데 차이넨시스라는 종은 불가리스하고 라시니아타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종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속간 잡종인 접목 잡종이죠. 라브루노 시티우스가 있는데 이건 라브루눔 속하고 카마에오 시티우스 속 사이에 만들어진 두 속간의 접목 잡종이다. 그래서 접목을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 집에 내가 라일락 묘목을 갖다 심어놨더니 땅속에서 쥐똥나무가 나와. 쥐똥나무 대목에다 라일락을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잘라줬더니 쥐똥나무하고 라일락이 같이 자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런 거를 우리는 접목잡종이라고 한다. 접목잡종은 X가 아니고 플러스로 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유류가 있죠. 라이켄. 라이켄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균류와 조류 또는 일부는 남세균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생명체를 우리는 지유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왼쪽에 보는 바와 같이 현미경적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곰팡이와 하이피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류는 광합성을 하고 곰팡이는 광합성을 하지 않죠. 그래서 두 대신에 곰팡이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곰팡이는 주로 잔항균류예요. 잔항균류. 균류 중에 감자균류 또는 점균류, 뭐 낭균류 이런 거가 아니고 잔항균이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제 잔항과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항균류하고 주로 이제 조류 사이에서 만들어진 공동체를 우리는 지유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류가 아니고 남세균이 관여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병정이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학명을 어떻게 주느냐? 균류 이름으로 명명을 한다. 균류는 뭐예요? 식물 명명규약에 따른다고 지금까지 배웠죠. 그래서 균류는 균류 이름 그러니까 식물 명명규약에 따라서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조류는 따로 이름을 준다. 따로 이름을. 그래서 조류도 식물 명명규약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유류는 식물 명명규약에 따른다. 그런데 균류는 따로 이름을 붙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남세균인 경우에는 조류는 식물 명명규약에 따르고 남세균은 세균 명명규약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유류는. 그 다음에 이제 학명을 우리가 이제 쓸 때 학명에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언어에만 쓰는 그냥 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널리 쓰는 성이 남성에는 우스고 여성에는 에이, 아고 그 다음에 중성은 um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콜쿠스 하면 콜쿠스가 참나무 속이에요. 근데 콜쿠스 하면 그러면 이게 남성이 돼야 되는데 피누스 소나무 속어에도 우스로 끝났으니 이것도 남성이고 푸르누스 이것도 우스로 끝났으니까 이게 벚나무 속인데 이게 남성 같은데 그런데 이런 통상적으로 널리 쓰는 이런 나무들은 여성으로 취급한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에서도 여러분들 뭐 타이타닉 호가 뭐 가라앉고 이런 영화도 있고 하지만은 배 이름은 항상 여성으로 쓰죠. 영어에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영어에서 배의 이름은 she로 표시하지 he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배 이름에 대성호가 있는데 대성은 그러면 남자 이름 같은데 근데 영어로는 she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야. 마찬가지로 라틴어에서도 이 삼성을 표시할 때 우리가 널리 쓰는 나무들은 다 여성으로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아마란투스 하면 저거는 이제 남성이고 크라술라 하면은 A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여성이고 에리고눔 하면은 음은 이건 중성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가장 널리 학명에 등장하는 뭐냐면은 성철이에요. 아마란투스가 뭔지 알아요? 맨드라미 속이에요. 크라술라 하면은 여러분들 돌나물. 왜냐하면 크라술레이시 에시드 패밀리 해가지고 CAM 플랜트 배웠죠? 안 배웠어요?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일반 생물학에서 CAM 플랜트 배웠잖아. 돌나물과 식물들의 광합성 C4, C3, 그 다음에 CAM 패스웨이 배웠어? 안 배웠어? 이제 기억나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교과목에서 배운 지식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연계가 돼야 돼. 이 식물을 보면 이게 교과서에서만 배워가지고 CAM 플랜트 배웠는데 어떤 식물이 CAM 플랜트인지 그러면
크라술라세안 에시드 메타볼리즘의 약자가 CAM이야. 그러면 크라술라가 뭐냐? 저기 크라술라 속이에요. 돌나물 속을 우리가 클라술라이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튼 이게 그래서 전미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게 um이고, 그 다음에 RA 룸,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리스레 이런 이제 전미어가 있다. 그런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게 us와 um이에요. 그래서 항상 속명과 종소명 사이에서는 일치하는 성을 쓴다. 아마란투스, 그 중에서 빨간 거 루브루스 이렇게 우로 같이 쓴다. 크라술라, 루브라 같은 빨간색이라고 예를 들어서 학명을 쓸 때는 크라술라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루브루스가 아니고 루브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리오고눔, 루브룸 여기 이제 중성이니까. 그런데 여기도 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참나무 속, 소나무 속, 그 다음에 사과나무 속, 그 다음에 배나무 속, 그 다음에 코릴루스, 개암나무 속, 피쿠스, 뭐냐면 뽕나무 속, 울무스, 느릅나무 속, 코누스, 층층나무 속, 리키덴바. 우리나라에는 원래는 리키덴바는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도입해서 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 여성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붉은 참나무 하면 쿨쿠스, 루브루스가 아니고 루브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나무 속도 피누스, 폰데로소스, 폰데로사 소나무 하면 폰데로사가 되고 프루누스, 루브루스가 아니고 루브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리키덴바, 그 다음에 스타일리시폴리아, 말루스, 푸밀라가 되고 말루스 도메스티카가 된다. 이게 다 여성으로 처리한다. 주요 나무들은 남성형으로 끝나지만 여성 처리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성이 바뀌면은 어미도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플로파퍼스 속으로 어떤 스쿠알로사가 이게 이제 하잘디아 스쿠알로사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하플로파푸스 속이 될 때는 여성 속인 하잘디아에서 하플로파푸스 속인 이거 국가갑니다. 전이 될 때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남성을 따른다. 원래는 여성 속이었지만 남성 속으로 전이 될 때는 이 뭐냐면은 종소명도 스쿠알로사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스쿠알로서스로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또 얘기가 있어. 과 이상을 분류 계급은 복수용으로 취급한다. 지금 그러니까 오키데이 영어로 우리가 쓰면 더 오키데이시 하면 난과 식물은 라지 패밀리 오브 모노코틸레돈 그러니까 외떡잎 식물 중에서 큰 과이다 할 때 얼른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보면 더 오키데이시 is a large family가 일 것 같은데 is라고 안 쓴다. 복수용으로 쓴다. r로 쓴다. 그런 얘기예요. 더 로잘리스 그러면 장미목은 consist s가 아니고 복수용으로 consist of many species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 이하는 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을 쓸 때는 단수용으로 쓴다. 여러 종을 의미할 때는 물론 복수가 되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이라든지 어떤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명의 종소명을 처리할 때는 소유격으로 처리한다. 소유격으로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이 아닌 걸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격으로 처리할 때는 스미스라는 사람 이름을 우리가 종소명으로 쓸 때는 II를 붙이죠. 스미스 C, 그 다음에 존 C, 김 E. 그래서 이 앞전에 벌베사이나 키미아이에 보면 아이가 두 개가 붙어 있어. 이게 이제 남자인데 이걸 소유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울피아이. 그래서 시린과 울피아이면 우리나라 말로 꽃 게해나무예요. 게해나무 나일락 종류 중에서 저기 높은 산에 가면 소백산 같은 데 가면은 있는 꽃게나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린과 울피아이, 울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더블 I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RY 이게 다음 A로 이제 전미어가 끝나면 I가 하나가 붙고 E가 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AE가 붙어요. 발바리, 그 다음에 바네시, 스미스. 스미스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라틴어한 사람을 이제 붙일 때 아까 이제 I나 E, AE 이런 식으로 시볼드 이름을 따면 말로스 아급에 나옵니다. 말로스 시볼디 아이 이런 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우리가 소유격으로 처리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이 아니고 형용사형으로 처리할 때는 IANA, IANUM, IANUS를 붙인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재배하는 수사해당이 뭐냐면 말로스 할리아나에 할리아나. 근데 저기서 할리아나하고 길게 붙어 있지만은 저 종소명 헐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유도된 거예요. 할리아나, IANA 전미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할리아나 그러면은 사과나무라고 하면은 뜻이 조금 안 맞죠. 그래서 헐, 그러니까 할의 꽃사과나무 이렇게 우리말로 붙여야 제대로 뜻이 전달된다 그런 얘기예요. 스미스티아나 하면은 저기 스미스 크라술라라는 뜻이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이름을 소유격화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 이름을 우리가 형용사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구로 처리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IANA, IANUM, IANUS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부부가 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여자 이름을 같이 명명자로 이제 쓸 경우 또는 그걸 같이 뭐랄까 종소명화해서 쓸 경우에는 아이오룸을 쓴다. 아이오룸, 오룸. 마샬 존스톤이 내가 텍사스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 우리 학부에 있었던 교수 이름인데 텍사스 플로라라는 이렇게 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 마샬 존스톤이라고 I.M. 존스톤과 마샬 존스톤 이게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을 커메모레이션 하기 위해서 종소명으로 쓸 경우에는 존스토니오룸 하면 존스톤이 저기 최소한 두 사람이 같이 인용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엠브로시아 중에 우리 대지풀 속의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런 학명을 조금 한번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사과나무 속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사과나무 속명은 말루스예요. 말루스는 남성형이지만은 여성으로 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시아에 있는 사과, 그래서 요거 우리말로는 능금이에요. 옛날 말로 능금, 사과, 능금, 배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자생 사과, 능금, 아시아티카, 티쿠스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시아에 있는 능금나무, 이제 사과나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루스 앵거스티폴리아, 요거는 이제 소던 크랩애플인데 앵거스티라는 뜻은 좁다는 뜻이고 폴리아는 잎이에요. 좁은 잎 사과나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루스 바카타, 발음 만주리카 하면은 지금 이제 만주에 주로 분포하는 털야광나무 바카타. 여기 또 뭐냐면은 여성형으로 처리했고 만주리카도 여성형으로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재배하는 사과는 도메스티피케이션을 했다고 그래서 도메스티카라는 학명이 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재배한다는 뜻이에요. 재배하는 말루스 사과다 그런 뜻이에요. 도메스티카. 그리고 이것도 여성형으로 처리를 했죠. 그 다음에 학명에 사티바라는 게 붙은 경우가 맞죠. 사티부스 사티바. 이거는 재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헐이라는 사람의 크랩애플이다. 그래서 헐리아나. 그래서 헐 IANA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소유격이 아니고 형용사 구로 처리했기 때문에 저기 이제 전미어가 IANA가 붙었다는 얘기고 코마로프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인데
주로 우리나라 극동지방의 식물들을 연구했고 만주, 북한 식물까지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학명에 코마로프라는 이름이 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코마로프의 저걸 이제 소육학화해서 II를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루스 코마로피아이. 그 다음에 이제 말루스 살젠티아이, 요 살젠트라는 사람이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식물에 살젠트 이름이 붙은 게 많고, 시볼드도 마찬가지, 시볼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실베스트리스, 요거는 이제 유럽에 있는 은빛, 그러니까 실베스트리스라는 뜻이 은빛이라는 뜻이에요. 이파리가 은빛이 나는 뭐냐면은 유럽 사과나무다, 그런 얘기고, 윤나넨시스 하면 요건 이제 운남 지방에서 나오는 크레베풀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명이 굉장히 뭐 영어화되어 있어서 또는 라틴화되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학명을 조금 영어 단어를 좀 아는 사람은 뜯어보면은 금방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가 II 붙으면 아, 저거는 사람이구나, INAA 붙어도 사람 이름에서 기원했구나, 뭐 이런 거를 금방 알 수 있죠. 라일락 학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우레이 하면 파울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기원한 거고, 메이어 라일락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이제 메이어라는 사람, R로 끝나면 I가 하나 붙은다, 아까 E로 끝나도 하나 붙은다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수수꽃다리는 시린가 오블라타 딜라타타에, 이것도 이제 요거는 시린가 자체가 여성형이니까 다 여성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린가 피나티폴리아, 피나티라는 뜻은 뭐냐면 복엽이라는 뜻이에요. 잎이 핀네이트 컴파운드 립을 갖는 라일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라일락이 다 이파리가 하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복엽성 라일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퓨베센스 하면 퓨베센스는 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털개의 나무예요. 여기서 유도된 게 이제 미스킴 라일락이고, 우리나라 북한산에서 채집해서 이제 품종 선발한 게 미스킴 라일락이고, 그다음에 이제 레티큘라타 만주리카, 이거는 개해나무.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스라는 뜻은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 재배했던 라일락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유럽 라일락이고, 울프 아까 얘기했다시피 꽃게나무, 그다음에 리플렉사, 울피아이, 그다음에 윤나넨시스,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지명 또는 특징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소명이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남성형, 여성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의미를 정리하면 이게 학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타니컬 라틴이라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은 라틴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식물 이름의 라틴은 이해를 해. 왜냐하면 보타니컬 라틴이라고 해서 식물학적으로 사용하는 라틴 용어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고로쇠나무 학명, 에이스, 모노, 뭐 고로쇠 물을 뭐 이름 보이면은 받아가지고 판매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에이스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내가 우리 아주 오래전 일인데 학회에 가가지고 어느 분이 논문 발표를 하는데 아서 아서에서 나는 저게 뭐를 읽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미국 학회에 가서 보면은 저렇게 읽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글씨를 써주면 미국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서, 그렇게 해요. 에이서. 그러니까 나라마다 읽는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법칙은 없어요. 법칙은 없는데 주로 요즘은 영어가 보편화돼서 국제학회에 가면 다 영어식 발음을 해요. 라틴어식 발음을 거의 하지 않아요. 쓰기는 라틴어로 쓰는데, 라틴어 문법에 따라 쓰는데, 읽을 때는 영어식으로 읽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예요, 현재.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 속을 에이서라고 하지 아서라고 안 읽어요. 악 또는 뭐 어떤 사람 아케르라고 쓰는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영어식 모음 발음이 널리 통용된다. 그렇지만은 액센트는 영어식 액센트가 아니고 라틴어식 액센트다. 왜냐하면 INA 뭐 뒤에 이렇게 이제 전미어가 붙으면 전미어의 액센트를 안 주니까.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그냥 영어식으로 여러분들은 발음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왜? 언어라는 거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쓰는 걸 따라가야지. 나 혼자 옛날 방식 고집하면 아무도 몰라. 자, 학명 이해로 수고 많았어요. 여기까지 이제 학명에 관한 얘기고, 여러분들 이 사진도 내가 아무렇게나 쓰는 사진이 아니고, 이 사진은 내가 나미브 사막에서 찍어 온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왜 내가 이 사진을 즐겨 쓰느냐면은 저 사막 한가운데 저기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가 살아 있어.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루 나무가 살아 있고, 저기 지금 이제 지평선 저기 이제 그 언덕 뒤쪽으로가 어디냐면은 이제 대서양 쪽인데, 저기 왼쪽에 보면은 점들이 보이죠. 사람들이 저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려와서 사진 찍고 있고. 자, 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에 쓰는 이런 사진 자료들은 내가 물론 인터넷에서 가끔 한 번씩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내가 직접 제작한 사진들입니다. 자, 이제 그 휴식 시간 취하기 전에 여러분들 내가 이제 오누르 식물을 몇 번 얘기하다 한 번 얘기하고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두 번째 주로 마시는 음료가 되는 식물들인데 카카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휴식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토크가 이 카카오를 따온 건지는 나 모르겠어. 이 C를 K로만 바꾼 것 같은데, 여튼 우리가 카카오 추리 또는 코코아 추리라고 하는데, 학명은 시오브로마 카카오 린네예요. 주로 이제 아우카 식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음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산지는 에콰도르하고 콜롬비아하고 아마존 상류 지역, 이 지역을 나는 가보았는데, 주로 이제 겨울에 이제 우기에는 물에 잠겨 있고 이제 거대한 호수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기가 되면은 육지가 드러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원산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야생종들을 채취해 가지고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지역이 원산지일 거다.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이 카카오는 중남미 쪽에서까지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이제 확산됐겠죠, 북쪽으로. 그래서 이 헤르난 코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뭐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서방의 역사의 관점에서 본 거고,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재앙을 초래한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서양 사람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많이 죽었고, 또 이제 정복된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페인 사람으로서 멕시코 총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헤르난 코테즈인데, 이 사람이 이제 1510년대부터 이제 유럽으로 멕시코를 점령하고 아즈텍 문화, 여러분들 북미 멕시코 시티 지역에 융성했던 문화가 아즈텍 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마야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남미 쪽에는 잉카 문명이 있고, 그래서 여하튼 이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씨앗을
주로 이제 스페인 식민지였던 트리니다드가 어딘지 알죠? 뭐냐면 카리브해 쪽에서 사우스 아메리카 쪽에 가까운 그런 섬 지역이고, 히스파니올라는 지금으로는 도미니카, 아이티 이쪽을 히스파니올라라고 하니까 거기에다 이제 카카오 농장을 개발해서 국제적으로 모노폴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 더치들이 우리도 저거 좀 우리 식민지에다가 재배를 하자 해가지고 씨를 도입을 해서 동남아, 지금 그 당시에 더치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에 이제 농장 개발을 했었고, 이제 그걸 보고 있던 독일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식민지에다가 카카오를 좀 심자 해서 사모아, 뉴기니, 가나 등 이제 아프리카 독일 식민지에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가나 초콜릿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고, 특히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량으로서 보급되면서 이제 일반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현재는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는 뭐 아프리카에서 축구를 조금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거기가 제일 생산량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카오 열매예요. 이건 이제 사진들은 내가 직접 다 찍은 사진들이고, 열매 색깔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꽃은 굉장히 작아요. 이게 파리 한 마리, 여기 지금 뭐랄까 모기 한 마리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모기 크기에 비해서 주로 이제 뭐 열대 지역 모기는 우리 모기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들 모기가 알라스카나 북쪽으로 가면 커. 열대 지방으로 가면 모기가 작아. 점점. 사람도 조금 그런 경향성이 있죠.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조금 적죠. 여튼 꽃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지금 이제 요거를 꽃을 조금 확대해 보면은 5개 꽃받침이 있고, 여기 뒤로 여기 넘어간 게 포치 모양으로 된 게 이제 꽃잎입니다. 그 안쪽에 5개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색으로 표시된 길쭉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의웅이에요. 가짜 수술이다. 헛수술. 그리고 이제 여기 암술이 하나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꽃은 그냥 줄기에서 바로 피죠. 이걸 우리는 카울리 플라워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콩가 식물 중에 박대기 나무 같은 거는 줄기에서 곧바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열대 지역에 가면 이런 카울리 플라워리, 즉 뭐냐면은 줄기에서 직접 꽃 피고 열매가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 그거고, 이제 수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뭐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카카오 푸릇이 이제 점점 커가죠. 이제 이건 거의 익어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의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내가 허가받고 찍은 사진이야. 얼굴에 저기 하얗게 바른 거는 뭐냐면은 마순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물을 갈아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은 햇볕에 노출도 적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선크림 역할을 하면서 피부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쓰는 식물 3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식물 줄기를 이용하는데, 그거 가져다가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다 갖다 줬어. 뭐냐? 마스크팩 개발하라고. 여튼 이제 카카오 농장에서 카카오를 수확해서 이제 이어 나르는 그런 이제 아주머니고, 이렇게 카카오 빈이 모이면은, 마다가스카르에도 카카오 농장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프랑스 자본이 운영하는 농장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농장 안에 학교도 있고, 이제 원래 원주민들은 거기서 살아. 원주민들은. 그러면 이제 요걸 카카오를 까면은 저렇게 이제 하얀 종자하고 종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얀 종피 부분이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카카오를 먹을 때는 씨를 먹는 게 아니고 이 과육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과육을 발효를 시키면은 쉽게 이게 슈가 콘텐츠가 높기 때문에 술도 만들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종자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걸 이제 퍼멘테이션을 시켜요. 발효를 시켜요.
그러니까 가운데 요것만 이제 뽑아가지고 뭐랄까 과육하고 종자를 한꺼번에 발효를 시켜요. 이제 이거는 이제 행으로 자른 거고, 그러면 요거는 그 농장에 지금 아저씨들이 48시간 발효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이제 더운 나라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기 지금 이제 반바지만 입고 저렇게 일을 하는데 48시간 발효를 시켜가지고 두지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 다음에 지금 이제 카카오 그 열매를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말립니다. 이게 이제 건조장이에요. 건조장이 이제 말리고 나면 완전히 말리면은 아주머니들이 이제 선별 작업을 해. 이제 뭐 부서진 씨앗, 그렇지 않은 온전한 씨앗 이런 것들을 선별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별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는 이제 마다리 푸드에 담아가지고 이제 수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콜릿 회사들도 식품 회사들도 저런 상태로 수입을 합니다. 또는 이제 가루로 빻아가지고 이제 카카오 파우더를 만들어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저 카카오를 이제 프로세싱 할 때는 저거 이제 종자를 이 껍질을 분리를 하고 종자 닙을 분리한 다음에 이 종자를 볶아요. 보통 이제 45도에서 이제 100도에서 110도 정도로 해서 1시간 정도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루를 만듭니다. 가루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여러분들 참기름 짜는 거 알죠? 참기름 짜듯이 눌러 짜면은 액체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 그 깨묵이라고 얘기하죠. 깨묵이 분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액체는 코코넛 버터라고 그래. 여기에 이제 버터 함량이 거의 한 50% 정도 돼요. 그래서 버터를 이걸 코코아 리퀴드라고 하고, 요걸 이제 뭐냐면은 온도를 낮추면은 고체화돼가지고 식물성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건 이제 버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싱하고 남은 깨묵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가루로 만들면은 이걸 코코아 파우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코코아 파우더를 이제 더칭 프로세스라고 해서 알칼리로 이제 약간 산이 있기 때문에 중화를 시키면은 주로 이제 포타슘 카보네이트를 이용하는데 이제 뭐랄까 초콜릿을 만드는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산물은 3개가 나오는데 코코아 메스, 코코아 버터, 코코아 파우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코코아 메스는 분리 안 한 거고 버터 파우더를 이제 분리를 한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코코아 파우더, 코코아 리커, 그다음에 코코아 버터, 그다음에 이제 슈가, 그다음에 밀크, 그러면 이제 밀크 초콜릿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닐라 같은 거 섞으면 바닐라 향이 가미된 초콜릿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초콜릿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티오브로민이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에피카테킨 또는 플라보노이드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는 커피나 차나 또 이 코코아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티오브로민이 조금 더 들어있고 에피카테킨이 차와 같이 조금 들어있고, 이건 에피카테킨은 항산화 물질이고 플라보노이드도 주로 이제 항산화 물질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는 이제 우리 커피하고 비슷하게 자극성이지만 에피카테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보다는 식품으로서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핫초코를 여러분들 마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먹는 초콜릿을 만들기도 하고 하죠.